교재 28쪽부터 나와 있는 부동산 매물 정보의 분류입니다. 교재를 보면 독자들이 시험 삼아 패시 분류표를 작성해 볼 수 있도록 간단한 패시 분류표의 사례를 제시했는데요. 이번에 나오는 부동산 매물 정보 사례는 앞서 살펴본 맥주보다는 복잡하지만 패시 분류표 구축에 관한 다양한 고려사항들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사례입니다. 어떤 부동산 중개인이 자신의 매물 정보를 컴퓨터에 저장하기 위한 코드를 고안하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함께 그 분류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부동산 매물 정보 분류를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떤 집에서 살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각자 살고 싶은 집은 그 위치나 모양, 그리고 용도 등이 다양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현재 머릿속에 있는 미래의 내가 살고 싶은 집을 한번 그려보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28쪽부터 시작되어 29쪽으로 이어지는 매물 분류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부동산 중개인이 자신의 매물 정보를 컴퓨터에 저장하고 판매 대상인 다양한 주택에 적용하고자 하는데요. 이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첫 번째는 방의 개수, 두 번째는 주거 유형, 세 번째는 지역, 네 번째는 가격,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류표를 구축하는 사례에서는 분류 코드 작성과 관련된 정보를 우리가 미리 제공받은 셈입니다. 방의 개수, 주거 유형, 지역, 가격입니다. 실제로 데이터만 가지고 분류표를 만들 때는 그 데이터에 나와 있는 다양한 측면 중에서 어떤 것을 분류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시작하는 사례는 어려운 문제를 먼저 풀어주고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방의 개수, 주거 유형, 지역, 가격을 염두에 두고 다음 단계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29쪽에 일반적인 매물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방이 4개인 것도 있고요. 3개인 것도 있고 5개인 것도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죠. 지역은 액트웰 지역도 있고 크로스우드 지역도 있고 다양합니다. 가격대는 파운드로 제시되어 있는데요. 23만 5천 파운드, 9만 5천 파운드 등 여러 가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먼저 약속을 하나 할 텐데요. 이렇게 가격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들을 모두 분류 항목으로 만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가격은 특정 가격 하나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5만에서 10만 파운드, 10만에서 15만 파운드와 같이 가격 범위로 지정을 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맥주에서 용량과도 닮아 있는데요. 우리가 제품이나 어떤 부피를 가지거나 가격, 수치를 가진 대상을 분류할 때 개별 수치로만 세세하게 표현하는 것은 분류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가격대 또는 용량의 범위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교재 30쪽에 보면 부동산 매물 광고에 사용된 용어에 대한 간단한 해설이 있습니다. 읽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1단계는 개념 목록을 만드는 것입니다. 29쪽의 표를 참고하여 여러분들이 개념 목록을 만들어 볼 텐데요.
교재에 나온 부분을 직접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먼저 해보기 바랍니다. 개념 목록은 우리가 분류 이론에서 학습했던 것과 같이 분류 대상을 더 세분화해서 분류 단위로 쪼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9쪽에 있는 매물의 사례인 방 4개 그리고 단독주택 덴비 지역 34만 9천 파운드와 같은 매물의 정보가 있는데요. 각각의 매물 정보에서 필요한 부분을 빼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방의 개수는 몇 개인가, 주거 유형은 무엇인가, 지역은 어느 지역인가, 그리고 가격의 범위는 어떠한가. 29쪽에 있는 모든 매물 중에서 개념을 하나씩 뽑아내는 것이죠.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동일한 개념은 한 번만 추출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방이 1개인 매물에서 방 1개라는 개념을 뽑았다면 방이 1개인 매물이 2번 나와도 방 1개라는 개념 목록을 2개로 뽑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로 예시 데이터를 주고 개념 목록을 추출하는 걸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자주 혼동하는 것이 동일한 개념을 중복되게 뽑는다는 것입니다. 개념 목록은 분류 대상이 가진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 분류의 중요한 특성을 중복 없이 뽑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개념 목록을 만든 다음에 교재 30쪽과 31쪽을 보면서 내가 만든 목록과 교재에 나온 목록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번 개념 목록에 열거된 개념은 다른 광고에서 또 나타나도 반복해서 적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는 31쪽부터 나와 있는데요. 개념 목록에 출연한 개별 개념들을 해당되는 특성에 따라 패시스로 그룹화하는 것입니다. 많은 개념을 유사한 특성에 따라 패시스로 묶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작업인데요. 우리 교재에서는 4개의 패시스를 미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4개의 패시스를 중심으로 개념들을 재배치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개념 목록을 이 4개의 기준에 맞추어 재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 31쪽 가운데에 나온 것이 개념을 재배치한 사례인데요. 교재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것은 개념 목록에 있는 개별 개념들을 패시트에 할당한 것입니다. 하나의 패시트 하위에 속해 있는 개별 개념들은 적합하게 순위별로 배열되어 있거나 기호를 부여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다음 단계에서는 작성한 패시 분류표에 기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전 단계에서 패시마다 각 개념들이 속해 있었다면 그 개념들을 다시 기호를 배정하기 위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예시가 우리 교재 32쪽에 나와 있는데요. 32쪽에 상단에 있는 것을 보면 기존의 패시트 하위에 개별 개념을 배치한 것에 그대로 아라비아 숫자만 붙여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대로도 분류표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방의 개수 패시트 하위에 방 4개, 방 3개, 방 1개와 같이 유용한 순서가 아니라 초기에 개념들을 배치한 것에 단순히 기호만 부여하기 때문에 추후에 정렬이 필요하겠죠. 일단은 기호를 붙인다는 것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류표를 그대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패시트를 정리하고
기호를 부여할 때 이미 인지적인 과정에서 방의 개수대로 정렬을 하고 거기에 순서대로 기호를 부여했을 수도 있습니다. (4단계와) (5단계는) 패시 결합 순서와 본표 배열 순서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패시 결합 순서와 본표 배열 순서는 맥주 패시 분류표를 만들 때에도 설명을 했었는데요. 부동산 매물 광고에서는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개념 목록을 만들고 패시수로 구조화하고 거기에 간단한 기호를 부여하여 패시 분류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분류표를 구축하는 과정의 중간 산출물일 뿐입니다. 분류 기호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분류를 할 수는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방 1개의 아파트이고 크로스우드에 위치하며 95,000파운드에 해당하는 주택은 32쪽 상단에 나온 분류표로는 방 1개 3, 아파트 3, 크로스우드 지역 3, 95,000파운드니 5만에서 10만 사이의 가격대로 3 이렇게 분류기호가 부여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분류표 구축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아도 방의 개수를 배열한 순서, 즉 방 4개, 3개, 1개, 5개 또는 가격대를 배열한 순서 20만에서 25만, 5만에서 10만, 30만에서 35만 또는 주거 유형이나 지역의 하위에 속하는 개념을 배열한 방식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은 각각의 패신 내에서 개념을 배열한 순서가 유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류와 개념에 대해서 배울 때 분류는 우리의 인지적인 경제 또는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고 의사소통하는 과정과 닮아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컴퓨터가 숫자만 보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고 개념의 배열 순서를 처리하려고 했을 때는 일반적인 인지 구조와 맞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교재 32쪽 하단부터 33쪽에 걸쳐서 하나의 패시 아래에 속해 있는 개념들을 유용하게 배열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깐 부동산 매물을 떠나서 수학과 권총이라는 주제를 배열하는 유용한 순서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33쪽 상단에 보면 수학의 하위 개념들을 배열한 순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3개가 나와 있는데요. 산수, 대수, 이적분 순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학에서 가장 간단한 산수부터 복잡성이 증가하는 기준으로 미적분까지 배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33쪽 상단에 나오는 권총이라는 주제도 유용한 순서의 사례입니다. 화승식 총에서 부싯돌식 총으로 배열한 것은 진화의 순서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범적으로 만들어 본 부동산 중개인을 위한 분류표에서 각 패시의 하위에 속해 있는 개념들을 배열하는 유용한 순서는 무엇일까요? (33쪽) 중간에 유용한 순서에 따라 개념을 재배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32쪽의 상단에 있는 분류표와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33쪽 가운데와 같이 유용한 순서에 따라 개념의 배열을 수정한 것이 더 이용자에게 유용하다고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수정된 배열 순서를 적용해서 동일한 부동산 매물을 분류한다면 먼저 적용했던 분류 기호와는 다른 기호가 나올 것입니다.